현재 모아타운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모아타운 내에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5일 날 발표된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지자체 모두고요. 경기 12곳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로 10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이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100%가 넘게 낙찰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로 사면 뭘 해야 돼요? 실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지만 경매로 받았을 때 또는 공매로 받았을 때 이 세 가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가 지금 경쟁률이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좀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발표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모아타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투기과열지구라는 거죠.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낙찰을 받고 매매로 팔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단 여기서 조건은요. 다시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만 대상이에요? 아파트 대상.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아파트만. 내가 만약에 빌라를 받았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것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만 영향을 받는 거다. 자꾸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막 물어봐요. 뭐 주택 받을 때, 오피스텔 받을 때, 또는 뭐 상가 받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주택, 그러니까 빌라 이런 거 받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또는 낙찰받고 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런 제약들이 따른다. 대출 안 해주겠다. 세제 그냥 폭탄 때리겠다. 뭐 사지 마라. 청약도 뭐 한두 개만 해라. 몇 년 안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정비사업 구역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휘양도가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특히 모아타운, 우리가 지난번에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 재개발은 언제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인가 후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매매로 샀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매로 샀을 때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요거 배웠고요. 오늘은 모아타운 내에서 만약에 경매가 나온 물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요. 지난번처럼 이론을 좀 바탕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아타운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느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일명 줄여서 소정법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정비법.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정법. 큰 사업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하는 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보는 겁니다. 이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2항.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법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왜? 보고 베꼈으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게 이겁니다. 우리가 도정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눴죠? 네.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또 뭐도 들어가 있어요? 소규모 재개발. 재개발 사업도 그냥 몽땅 다. 언제 이후에? 조합 설립이.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지금 우리가 모아타운이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가지고 하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가는데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는 입주권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다만 읽어보시죠.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단수 조항이 있네. 그죠? 뭐가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도정법이랑 똑같고요. 4호, 5호가 있는데 다 똑같고 5 읽어볼까요 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법이 비슷하죠? 네. 나오는 게. 네. 그럼 이럴 때 또 뭘 봐야 된다고요? 대통령령. 그렇지. 대통령령.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 소정법의 시행령이 되겠죠. 그럼 시행령을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합원의 자격 등 해서 법, 요 법이죠. 요 법 제24조 2항의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업이 길어질 때 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4호, 5호가 있는데 4호 읽어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이거 도정법에서 나왔죠? 네. 똑같죠? 네. 네,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입주권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가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기관이란 뭐라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네. 우리 그러면 또 보면 되겠죠. 주택법 시행령에 가, 나, 다, 라, 마, 호, 뭐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 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네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뭔지 또 봐야 되겠죠? 네. 시행규칙을 보는 겁니다. 여기도 좀 못한데 주택법 시행규칙. 규칙. 시행규칙. 규칙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시행규칙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아까 그 0의 몇 조 몇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이런 기관이다. 그래서 밑에 또 나열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쭉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정법에서 봤던 그 금융기관이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뭐가 설립되면?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 조항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언제?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허용. 그렇죠. 허용. 또 공매는 국가 또는 지자체 허용. 허용. 네. 신탁 공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모아타운 내에 물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조합도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조합원이랍니다. 조합원. 지금 조합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조합원 승계되겠구나. 그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10월 15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죠.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에는 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거기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입찰을 들어갈 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된다?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개인이 경매 넣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개인이 경매 넣는 건 안 될까요? 국가가 넣는 것만 되고 은행이 넣는 건 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괜히 돈 못 받아가지고 경매 넣을 수 있잖아요. 네. 돈 못 받... 근데 왜 넣었더니 그때는 입주권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많이 유찰되겠죠. 네. 은행이 넣으면 승계가 되니까 낙찰을 받을 거고. 네. 그죠? 그러면 왜 개인은 안 되냐 이 말이야. 그럼 개인이 손해볼 수 있잖아요. 돈을 못 그쵸. 받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 법으로? 개인 간에 뭔가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팔려고 했어요. 근데 매매하면 조합이 설립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 그래. 그럼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매매를 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이 현금청 현금 청산되니까 사, 안 사? 안 사요. 안 사니까 고민을 해보고 꾀를 낸 거야. 경매를 넣으면 누가 넣으면? 금융기관이나 경매를 넣으면 승계가 된다니까 친구를 꼬시는 거지. 야, 친구야, 근저당 설정하고 네가 뭐 해라? 경매 넣어라. 경매 넣어라. 그래서 딴 사람이 받으면 지분이 승계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자기는 목적 달성했죠. 네. 원래는 못 파는데 네. 뭘로 팔았어요? 경매로.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짜고 네. 매매로 못 파니까 경매로 우회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넣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된다. 막아놓은 겁니다. 금융기관은 그러면 왜 될까? 금융기관은 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넣는데 입주권 승계가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사람들 입찰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겠죠. 그럼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 거기에 돈을 입금한 예금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이 적극적으로 가서 빨리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국가에서 뭘로 정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는 바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후에는 전매가 금지됐다. 단 예외 조항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이 경매를 넣는 경우에는 예외로 승계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